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3기 용성전입니다. 본선 16강전 네 번째 경기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큰 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1기 용성과 2기 용성의 만남이에요. 네, 김석 구단하고 박정환 구단이 드디어 만났고요. 김석 구단으로서는 작년에 그 박정환 구단한테 4강에서 진 아픈 기억이 좀 있거든요. 네. 서력전의 무대가 마련이 됐고 사실 올해 그 성적으로만 놓고 보면 김석 구단은 연초에 연승을 하는 듯 성적이 좋았다가 최근에 2연패를 해서 조금 부진한 상황이고 박정환 구단은 사실 좀 부진했는데 최근에 2연승을 거두면서 좀 컨디션이 살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난 매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용성전 대회 정보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용성전은 일본 바둑 장기 채널과 한국기업 바둑TV가 주최 주관합니다.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20분에 추가 시간 20초, 텀은 6집 반이 주어집니다. 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이고요. 준우승 상금은 1,200만 원입니다. 자, 현재 8강에 3명의 기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신진서, 신민준, 한승준 선수가 8강에 합류하게 됐어요. 네, 랭킹 1위와 3위 신진서와 신민준이 8강에 진출을 했고 지금 남은 5판 중에서는 오늘 대국이 가장 빅카드입니다. 네, 오늘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결인데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좀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석 구단이 마지막 한 판에 승리를 거뒀어요. 네, 그 상대 전적의 차이는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좁혀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역시 가장 최근의 대결에서 김지석 구단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감은 좀 충만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기 용성과 2기 용성의 만남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제3기 용성전 본선 16강전 네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2기 용성전에서 신진서 구단을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던 박정환 구단입니다. 네, 올해 하세배를 우승했고요. LG배에서는 신진서 구단한테 패해서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일기 대회 우승자죠. 강동윤 구단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본년 챔프 자리에 올랐습니다. 작년 4강도 김석 구단이 흑번으로 박정환 구단한테 좋은 내용이었는데 그 후반 들어서 급격하게 좀 무너진 느낌이 있는 한 판이었습니다. 대국 규정은 시간 누적 방식으로 각자 20분에 추가 시간 20초가 주어집니다. 네, 오늘도 김석 구단의 흑번입니다. 작년 4강전도 흑번이었고 최근 두 기사의 가장 최근의 대결에서도 김석 구단의 흑번이었습니다. 그때는 김석 구단이 승리를 했고요. 네. 박정환 구단이 준비를 했던 걸까요? 상대가 소목을 둘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최근의 대결에서 김석 구단이 이제 소목을 이렇게 뒀죠. 그러자 박정환 구단이 양화점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소목을 두고 두 칸 높은 굳힘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요, 이곳을 두게 되면 이렇게 뒀을 때 흑의 포지는 이렇게 똑같이 둘 수 있는데요. 대신에 여기를 먼저 두게 되면 이곳에 네 번째 착수를 소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먼저 차지한 거고요. 그 김석 구단의 이 소목 이 두 칸 높은 굳힘의 포석을 좀 어느 정도는 대비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 최근 열렸던 대국 포석과 붙여서 이렇게 가면 동일한 진행입니다. 이렇게요. 네. 여기는 그때 화점이었고요. 이 귀의 착점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하나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바둑이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초반에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를 흑이 날일자로 걸쳐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역시 화점이면 3-3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 소목일 경우는 일단은 3-3 자체가 어렵고요. 역시 날일자로 걸쳐가는 이곳에 모양 키우는 것도 좀 힘들어요. 방향이 당연히 반대로 와야겠죠. 이렇게 되면
바둑은 그 화점 바둑보다는 완전히 다른 형식의 그 초반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날일자 걸치는 것이 하나 있겠고 3-3을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날일자로 걸쳐가는 것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소목 쪽으로 걸쳐가는 것이 무난하죠. 네. 박정환 대응에 구단 있어서 네, 많은 준비를 한 것 같고요. 바로바로 사실 손이 나오네요. 시간 누적 방식에서는 이런 방법이 꽤 유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포석을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준비를 해왔고 이 상대가 김석 구단이 요즘에 흑번으로 많이 두는 포진이 지금 이 포진이에요. 예, 소목 2개 두고 이 2칸 높은 굳히며 이걸 많이 두기 때문에 이 박정환 구단이 100을 잡으면 김석 구단이 흑을 잡았을 때 거의 이 포석을 쓰기 때문에 아마 박정환 구단은 100번으로 지금 이 진행 포석만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해왔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3-3을 들어가는 것, 날일자로 걸쳐가는 것 두 가지 수법으로 좀 압축이 됩니다. 여기를 걸쳐가는 것도 이 형태에서는 있긴 한데 이 위에 배석 자체가 이미 이렇게 안정적으로 굳혀진 상황에서는 보통 이렇게는 안 걸쳐가요. 네. 네, 손이 바로바로 협공을 나오죠. 하고요. 왜냐하면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사실 소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 날일자 다음에 걸치는 3-3 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역시 날일자로 걸쳤을 때는 이수타라고 본 거죠. 뭐 네. 좌하를 걸쳤을 때는 정리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걸쳐간 수로 바로 정리를 하는 정석을 선택한다면 백이요? 흑이요. 아, 흑이요? 예. 협공을 당하진 아마 않았을 텐데요. 뭐 3칸, 높은 3칸, 2칸도 있는데요. 요 세수 안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 그 약간 좀 미묘한 차이긴 한데요. 네. 백이 이제 날일자로 입구자를 두게 되면 귀가 조금 두터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흑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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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두어갈 수 있고요. 날일자로 있으면 여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나중에 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가장 큰 거는 뭔가 협공을 왔을 때 여기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 네. 그리고 끊어가는 것도 있겠고 여기를 젖혀서 아예 귀 쪽에서 그 안형을 차지하면서 살자고 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협공을 당해도 좀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얘기죠. 좀 여유가 있군요. 네. 그래서 날일자는 손을 빼는 경우가 많고 입구자는 바로 두거나 손을 빼거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외로운 돌이 2개 자리로 나뉘어 있는데 네. 어디부터 손질을 해야 될까요? 역시 이제 이한전보다는 여기 걸쳐간 것을 조금 더 급하게 처리하겠죠. 협공을 하는데요. 보통은 3선으로 갈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높게 가는 것은 사실 이런 배석에선 잘 나오진 않거든요. 보통 이제 이 협공 자체가 이런 데 있을 때 많이 나오는 형태긴 한데요. 역시 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뭐 두 가지죠. 협공을 한다면 이렇게 또 다른 수법은 여기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벌리는 것 자체는 양 날일자로 걸쳐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붙이고 이런 식으로 둬서 이한점이 들어와 있는 것이 흑한테는 굉장히 좀 아픈 곳으로 다가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두고 싶은 자리입니다. 자, 오늘 본선 16강전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만남입니다. 자, 나이는 4살 차이고요. 랭킹은 현재 2위와 6위에 자리하고 있어요. 네, 김석 구단은 그 전달에 비해서 한 계단 하락을 했고요. 박정환 구단은 이제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1위인 신진서 구단이 워낙 잘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1, 2위의 격차가 3월 랭킹에서는 그 점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 10경기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박정환 구단보다는 김지석 구단 쪽이 좋지만 네. 얘기해 주셨다시피 마지막 두 판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거두고 있고요. 네. 김지석 구단은 2연패 중이에요. 최근에 박정환 구단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김석 구단은 이제 연초에 시작하자마자 11연승을 했어요. 작년 그 1승까지 포함하면 12연승을 달리다가 네. 그 패점을 아는 순간부터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올해 전반적으로 김석 구단의 컨디션이 좋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참 많이 벌어져 있어요. 네. 처음에 굉장히 많이 박정환 구단한테 패했기 때문에 전적 차이는 좀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 예전에 박정환 구단하고 김석 구단이 만나게 되면 조금 이제 김석 구단이 좀 워낙 천적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이 바둑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근데 최근에 한 2년 정도, 한 2018년도서부터는 바둑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 김석 구단이 힘들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패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했어도 예전만큼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기기도 했고 김석 구단이 박정환 구단을 만났을 때 그 승률이나 그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 자체는 훨씬 더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김지석 구단과의 그 최근 마지막 대국에서 패했던 바둑이 본인이 못 둔 게 아니라 상대가 워낙 잘 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바둑은 김석 구단이 정말 사실 뭐 초반에 약간 이제 본인 뭐 연구한 형태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 백진의 침투에서 지금 모양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아예 배석은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데에서 뭐 여기를 들어가서 뭐 이런 형태로 좀 뭔가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좀 급박하게 좀 전투를 걸어가서 국면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좀 끝까지 유지가 되는 형태로 가서 거의 김석 구단의 완승으로 끝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김석 구단이 박정환 구단한테 그 정도로 좀 완벽하게 이긴 바둑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겠고요. 자, 두 기사의 전력을 확인해 보는 동안 우하가 정리됐어요. 네, 양걸침을 역시 했고요. 붙여서 진행을 하니까 또 간명하게 3-3을 들어가는 정석의 형태를 만들었죠. 끊으니까 두 칸을 벌렸고요. 여기는 이제 당장 두지 않아도 되지만 네. 뭔가 다른 큰 곳을 갔을 때 백이 역으로 오는 자리가 일단 굉장히 아픕니다. 치받아 두면 늘어서 여기가 두터움이 많이 생기고요.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는 일단은 이 한 방을 선수로 당했기 때문에 따끔하죠. 자체가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초반에 둘 곳이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김석 구단은 이곳이 가장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딱 보기에는 좁은 자리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이제 또 큰 자리를 선택을 했죠. 예. 지금은 이제 넓은 자리가 있었고 이렇게 큰 자리 이곳과 이곳 두 가지 선택인데 이건 넓고요. 이건 큰 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실속 있는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흑도 넓은 자리가 있죠. 근데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래 이 날일자의 백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다가오는 것이 통렬한데 지금은 붙여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왔는데도 백이 또 가게 되면 막상 흙이 약간 이 돌이 엷은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좁혀가야 할까요? 그 좁히기에는 이 두 칸의 이 맹점인데요. 좁혀도 여기를 나중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귀에서 사는 여지가 있어요. 뭐 막으면 붙여서 잡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형태가 항상 좀 고민이 돼요. 변 쪽으로 진출했을 때 이 백의 모양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는 귀도 비어 있고 이것도 비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선택을 한다면 그래도 여기와 이곳 네. 아예 이곳을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좌변 쪽으로 벌리는 것 자체가 지금 딱 마음에 드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상변을 여기로 좀 갈 수 있어요.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네. 아니면 하변이 다과했으니까 좌하를 움직이는 건 어떨까요? 여기요. 여기는 근데 조금 이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약간 급하게 바둑이 이제 이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느는 것은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고요. 단순히 한 칸 띄어도. 그래서 이 두 네. 점을 살려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이제 살려 나가면 자연스럽게 백돌은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이 변 쪽으로 나가는 백의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흐름상은 아직은 조금 빨라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지금 이 구침포석에 백의 이진행이 나오면 초반에 좀 딜레마예요. 여기가 먼저인지 이렇게 다가오는 게 먼저인지. 이 마찬가지입니다. 백 입장에서도 이곳이 먼저인지 여기가 먼저인지 둘 다 좋은 자리예요. 네. 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갈 수 있는 자리는 상변뿐일 것 같거든요. 네. 이 상변이요. 여기보다는 좀 좁긴 하지만 이 오게 되면 이 두 칸의 구침이 조금 더 견고해지고요. 오게 되면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예전 수법이긴 한데요. 여기 왔을 때 이 백이 높게 있으면 이 자리가 통렬하다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곳을 붙여서 젖힐 때 젖혀서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이곳을 왔기 때문에 네. 이런 수법을 둘 수 있는 것이고요. 없을 땐 불가능한 건가요? 네. 없을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두기만 해도 아, 눌러도 지금은 2단 젖힐 수 있으니까요. 여기 없으면 이게 원래 넘어가지는데 네. 조금 어렵죠. 높게 가네요. 이건 역시 이 선택을 하긴 한 건데요. 약간 달라졌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낮게 가면 이렇게 붙이고 뭔가 이런 거를 노리는데요. 높게 갔을 때는 예전 수법으로 이걸 노리는 거예요. 붙이고 단수 치고 넘어갔을 때 한 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 치받는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네. 이 흑돌의 위치가 여기였다면 백이 이걸 삼선이었으면 늘어버립니다. 잡지 않고요. 선수가 되는군요. 네, 여기 나와 끊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흑돌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늘면 이게 그대로 석점머리를 들이받는 격이죠. 네, 그래서 좋지 않고 젖히는 것도 끊어서 아래축, 여기 축 맛보기가 돼서 곤란합니다. 그래서 김석 구단은 다음에 이 자리가 통렬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흑이 이곳에 오게 되면 백은요. 여기를 하나 해두고 막을 때 붙여서 이런 진행을 또 많이 합니다. 네, 실리로 방어하는 거군요. 네, 지금도 이렇게 둘 가능성이 꽤 높아요. 여기를 해두는 이유는 그냥 두게 되면 다음에 이었을 때 여기 두면 막아준다는 보장이 없죠. 한 칸을 뛰거나 뭔가 통렬하게 귀 쪽으로 맞지 않고 변 쪽으로 잡으러 가는 게 있어요. 위쪽이 두텁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교환을 먼저 하는 거고요. 김석 구단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백이 안정적이긴 했지만 여기가 돌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흑돌이 하나 와서 좀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때 가면은 좌변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조금 더 이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나은 상황일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요. 이제는 이렇게 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수를 든 이유는 귀에 뭔가 사는 것을 보기 위한 건데 지켜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는 완전히 좀 다른 형태의 바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어봤고요. 흑도 화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봤고요. 이렇게 두는 것은 이제 귀 쪽으로 봤을 때는 득이지만 활용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이 활용이 이런 데도 활용이 들어갈 수 있고 귀를 막네요. 네.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끊는 활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붙여서 기본적으로 끊는 활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두지 않고 뭔가 흑이 예를 들어 왔을 때 이렇게 붙여서 두면 늘면
단수 치고 뚫는 자세가 굉장히 좋고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뒤쪽으로 늘게 되면 뭔가 이 변 쪽으로의 활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한 점이 조금 외로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이제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석 구단은 귀로 막아서 이건 좀 타이트하게 버틴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두면 이 붙여서 두는 진행을 백이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약간 중복의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있으면 뭔가 이렇게 해주기가 백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돌의 효율상 지금 흑돌이 귀에 있는 게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네. 흑돌이 뭔가 활용 위치가 좀 많은 상황에서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귀가 낫습니다. 그럼 백도 붙이는 수는 머릿속에서 지워갈 테고요. 지금은 잘 안 붙여가요. 이영태가 처음에 이거 하고서 막았을 때 뭐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주면 물론 나와서 끊는 건 안 되죠. 뭔가 이제 나오는 순간 끊기면 두 점이 위험하니까요. 대신에 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지 행말해서 이 한 점을 다음에 넘어가는 네. 이런 좋은 형태로 만들고 뭔가 흑이 반발을 한다면 여기를 나오는 게 굉장히 이제는 이 돌의 흐름이 살아요. 완벽하게 살죠. 뚫는 형태가 되네요. 다음에 여기도 뒷맛이 고약하고요. 그래서 이곳을 붙였을 때 네. 나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흑도 이제 귀를 지켜야 되는 부담이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렇게 막지도 않고 이렇게 막는 것부터 시작을 안 하니까 여기를 뒀을 때 변화가 잘 안 나오거든요. 오늘은 한번 나올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고요. 여기 둘 때 밀어가는 것도 있어요.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 네, 뭐 한 칸 정도 뛰는 행마를 하겠죠. 굉장히 좀 뭐 난해하지는 않은데 행마 자체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서로요. 서로 어려운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내다봐야 할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고민을 좀 하고 네. 있네요. 이렇게 된 이상 포인트는 우선은 좌상인 건가요? 네, 지금은 두긴 둬야 돼요. 여기를. 지금 날짜 두네요. 가네요. 이게 사실 여기 막는 게 오랜만에 나와서요. 저도 이렇게 날짜 두는 게 참, 네, 굉장히 좀 어색하네요. 네.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사실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정답은 없어요. 어디를 둬도 한 판입니다. 네. 앞으로 이 두 선수가 만들어갈 장면이 됐어요. 사실 여기를 둔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뭐 이런 게 선수고 여기를 두는 거는 이 자체는 정석의 형태지만 이 다음에 원래 백이 둬야 되는 건데 흑이 두게 되면 좀 무거운 형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도 뭔가 이런 교환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두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조금 활용이지만 대신에 흑도 좀 이곳이 두터워졌고 뭐 서로 이제 얻어가는 것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는 것 이건 어려워집니다. 자, 이곳에서 두 기사가 어떤 장면을 만들어 줄지 기대됩니다. 제3기 용성전 본선 16강전 네 번째 경기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결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본선 16강에서부터 용성 중에 용성을 가립니다. 자, 1기 용성 우승자 김지석 구단과 2기 용성 우승자 박정환 구단의 만남인데요. 네, 이제 흑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둘 수 있는 수는 여기 두는 것, 미는 것, 이렇게 받는 것.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는 이렇게 붙이는 게 좀 신경 쓰이고요. 한 칸은 가볍게 뒀을 때 이 102점이 조금 활용이 됐다라는 것이 흙으로서는 좀 아픈 부분입니다. 그리고 밀게 되면 한 칸을 뛰어나갔을 때도 여기를 살리는 것, 이렇게 살리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 이 뛰어나가면 흙이 뭔가 좀 이것도 나가야 되고 여기도 처리해야 되고 약간 급박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좀 흙이 어렵긴 어렵네요. 지금 후보수 자체가 다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석 구단이 귀로 막는 수를 선택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일단 이유가 단 하나예요. 여기 붙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귀로 막아서 버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요. 또 하나의 숙제는 생겼어요. 김석 구단이라면 이런 데를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손은 돌통까지 올라왔는데요. 이런 데서는 딱 어디가 정수라고 못 박는 것보다는 네. 좀 자유롭게 구상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답은 없습니다. 뭐 가장 근접한 정답이라면 아무래도 AI 승률 그래프가 가장 높은 자리일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요. 여러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뒀다는 건 이렇게 붙였을 때 대비책이 준비가 돼서 결단을 내린 것 같거든요. 네. 예. 이렇게 둔 다음에 이거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전에 시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다 연구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김지석 구단은 시간의 10분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혹시 여기서는 이제 뭐 느는 것 모두 다 이제 이거 나오는 것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거의 이 두 수는 둘 수가 없어요. 둘 수가 없는 자리고요. 젖히거나 사실 여기를 젖히는 것도 거의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되젖혔을 때 네. 여기가 신경 쓰여가지고 버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젖히는 방향은 오로지 이 한 군데인가요? 이제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가 선수라서요. 이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백은 글쎄요, 뭐 이렇게 하고서 진짜 받을 때 뭐 넘어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요. 흙이 모양은 사납지만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긴 한데요.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양이 워낙 좋지 않아서 이건 그대로 이어서 나와 싸울 가능성이 높고요. 뭐 이어주더라도 띄어서 오히려 석점이 조금 얇은 모습이죠. 네. 보통이라면 그냥 받아두는 것 같아요. 네. 이제 100도 위로 누르면 아래쪽으로 늘고 젖혔을 때 이한점이 거의 살아오거든요. 100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뭐 당장 막는 것도 호구 쳐서 변으로 살 수도 있고 뭐 이곳을 젖혀나와도 당장 돌파가 되니까요. 뭐 입구 젖혀나와도 되고요. 그래서 100도 100이 좀 형태가 좋진 않네요. 곤란하죠. 그래서 흙이 받는다면 아래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손을 빼고 다른 큰 곳을 두는 것이 무난하죠. 여기는 나중에 젖혀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받아두면 어떻게 되는 이곳으로 건가요? 이으면 여기 약점이 어느 정도 있느냐는 조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2선에 들어가는 것이 한 가지 있겠고요. 네. 3선을 들어가서 이 나오는 수를 노리면서 예를 들어 붙이면 끼워서 단수 치면 단수 치고 따내면 뚫어서 한 점을 잡으면 두 점을 잡을 수 있죠. 막으면 한 점을 흙이 빵 따내면 당하긴 했지만 뚫는 자세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침입 수단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 건드렸을 때 한 자리라고 하셨는데 역시 아래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젖히는 방향이 두 군데였는데 둔다면 위쪽인 것 같아요.
늘게 되면 있거나 여기를 나올까요? 여기를 찝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석구단 스타일상은 뭐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있는다면 역시 이제 끊는 게 아니에요. 끊으면 단수 치고 나오는 자세가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백은 이 나오는 한 점 나오는 부담도 있고 여기도 신경 써야 돼서 끊는 거는 아니고요. 넘어가야 되는데요. 넘어갔을 때 젖히고 둘 때 이으면 한 점을 잡으면 뒤쪽을 끊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여기서 늘고 싶은데요.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나중에 치중도 남아있고요. 이 자리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활용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데를 하나 들어가서 좀 응수타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가 한번 젖혀져 있으면 약간의 활용 수단이 뒤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늘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하고서 네. 뭐 있는 건지 느는 건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실전적이거든요. 얘기해 주셨다시피 김지석 구단이라면 충분히 네. 나올 만한 뭐 저는 형태고요. 도저히 못 들 것 같은데요. 거기 네. 찍는 거는. 이제 여기서 백이요. 여기를 넣는 것이 있겠고 반대로 넣는 것도 있어요. 다른 막으면 방법도 여기를 있나요? 나오게 돼서 끊으면 축이에요. 어? 그래서 막게 되고 뚫리면 여기를 늘고 뭐 끼우거나 두 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 형태가 과연 어떤 건지도 좀 어려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뚫게 되면 백이 둘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보면 늘었을 때 여기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면 이 진행이 어떤지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적으로만 보면 좀 전에 백이 여기를 늘어서 넘어간 것과 비교했을 때는 이 진행이 좀 깔끔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여기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젖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수 치고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이 형태가 가장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형태가 흙이 이곳에 돌이 없고 단수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약간의 뒷맛이 생겼어요. 전혀 다른 선택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요즘에 박정환 구단이 바둑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굉장히 좀 난폭해졌어요. 그런가요? 예, 언제부터 좀 달라졌을까요? 최근에 둔 바둑에서 그래요. 최근에 한 두 판 정도의 바둑에서 승리한 대국에서 굉장히 사나워졌습니다. 저는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좀 바둑을 터프하게 두는 거를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입단한 이후에도 기풍 자체는 그때 이제 정상급에 오르기 전에도 기풍이 지금 정상급이 된 이후랑 똑같아요, 거의. 네. 예. 근데 좀 변했어요. 이러고 찔러 가는군요. 우선 끊는 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이걸 끊고서 두네요. 제가 확실히 기억력이 예전만 못하네요. 이거 제가 본 게 있네요. 이거 며칠 전에 봤었네요. 이 형태를. 이 형태를 봤는데 제가 이거 설명을 못 드리고 까먹고 있었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네, 주변도 비슷한 네. 건가요? 여기를 끊어두고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판단이에요. 이거 하나 끊어두고서 이 빵떼님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가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여기를 늘어주고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끊어버립니다. 단수 치고 나오면 단수 쳐서 안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단수 쳐도 이건 아무 의미 없이 받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 안 늘어두게 되고 두면 끊었을 때 단수를 칩니다. 따내면 이 한 점 끊는 자세가 굉장히 훌륭하죠. 네. 그리고 둘 때 여기를 받아버리면 따내는 자리가 좋고요. 근데 문제는요. 백이 따내긴 했어도 흙이 이을 수 있는 여지는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이후의 진행은 조금 더 보긴 봐야 돼요.
흙이 예를 들어 뭐 여기를 한 점을 이렇게 잡고 여기를 따내면 이어서 이렇게 두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자, 끊어두고 찌르는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모양을 딱 한 번 봤는데 그냥 딱 스쳐 지나가고 깊이 연구를 안 해서 머릿속에 이제 저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모든 대국을 다 기억하기는 네. 어렵죠. 그래서 여기 맞아요. 이거 끊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진행을 박정환 구단이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보기에는 굉장히 멋진 수법이 나왔고 흙이 여기를 빵 따내는 것은 이 두 점 머리가 너무 아파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고 단수 칠 때 여기서도 따내고 싶죠. 서로 네. 빵 따냄이니까요. 근데 끊었을 때 굉장히 괴로워요. 뒤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사실 계속 나가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좀 두기가 어려워요. 오, 단수 쳤어요. 와, 단수 치는 수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이 네. 그냥 이곳을 단수 치면 늘어버립니다. 따내지 않고요. 그래서 두 점과 한 점이 맞보기가 아예 안 되는 수인데요. 여기를 단수 치게 되면 따내면 단수 쳐서 좀 전에 단수 치고 따낸 거와 똑같으니까 백은 따낼 수가 없어요. 이어야 되고 네. 여기를 자연스럽게 응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곳 단수 친 이유는 이 빵 따냄을 조금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애초에 따냈으면 어떻게 됐던 건가요? 백이요. 예. 백이 이 단수로요. 그러면 단수 칩니다. 끊어야 되거든요. 하기가 따내서 초반에 패가 없죠. 그래서군요. 이으면 이어서 귀가 굉장히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중앙의 외서를 차지했어도 흙이 좋은 결과가 됩니다. 네. 백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어서 김석 구단은 이 한 점 빵 따냄 자체를 조금 별것 없게 만들었습니다. 따냈을 때 아마 있는 자리가 두 군데인데요. 여기를 이을 생각인 것 같아요. 중앙이 네. 아니고요. 이곳 이으면 이 뚫리는 자리가 좀 아파요. 여기 이으면 물론 이곳을 뚫고 나왔을 때 끊으면 한 점을 잡으면 끝낸 게 선수고 이 끊는 자리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좀 아프거든요. 이거는 버텨요. 이어서. 당장 이곳은 뭐 큰 탈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나요? 움직일 수는 있어요. 뭔가 뭐 입구자로 두게 되면 다음에 호구 자리가 워낙 아파서 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은 여기 당하지 않고 뭐 이 뒷맛을 남겨두는 편이 최선인 것 같고요. 지금 이어가네요. 그렇네요. 김석 구단이 여기를 단수치고 이 이음 판단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실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서로 일진일텐데요. 박정환 구단이 굉장히 멋진 이거 끊고 나가는 수를 보여줬는데 김석 구단이 아마 이 형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나요? 노련하게 받아쳤어요. 연구를 안 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노련하고 좀 재치 있게 이 부분을 넘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만만치 않아요. 박정환 구단이 다음 처리가요 쉽지 않습니다. 백이 끊어가는 것은 이 한 방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그렇다는 얘기는 끊어가기도 어렵다는 쉽지 거네요. 않죠. 네, 이거 이때 어떻게 둘 수가 없어서. 그럼 둔다면 이렇게 두는 건데 나갔을 때 끊는 것은 두 점 머리를 두드림당해서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아예 안 두는 방법이 유력한 것 같은데요. 안 두면 과연 여기를 어떻게 두느냐. 두기 둬야 하는 그것이 건가요? 조금은 궁금합니다. 네. 안 뒀을 때 여기는 이렇게 붙이면 가만히 나가서 나갈 때 이 찝히는 게 좀 아프거든요. 막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되면 축은 당장 안 돼. 설마 되는 건 아니겠죠? 예, 안 되죠. 안 되지만 이 자체가 워낙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밑에 자리 정도를 갈까요? 아예 그냥 느긋하게 갑니다. 타이트하게 두어간 이후에 여유 있는 한 수가 나왔는데
네. 근데 왠지 좀 당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어느 쪽에서요? 백 쪽에서요. 백 쪽에서요? 백 쪽에서요?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어, 흑이 쉽게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정리가 또 쉽게 됐고요. 백이 얻은 점은 그래도 이 상황이 아직까지는 두터움이라는 거죠. 빵따nem이요. 네, 여기가요 두터움이에요. 아직은요. 이제 끊을 수도 없다고 하시니까 네, 두터움이라고 보이지가 않았어요. 네, 여기는 끊어가기는 이제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전에 뭔가 처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애초에 처음 모양으로 돌아가서 흙이 여기에 왔을 때 백이 뭔가는 둬야 될 곳이었죠. 다음에 이 자리가 통렬하니까요. 근데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보면 여기가 통렬하진 않거든요. 네. 뭐 이런 데만 밀어도 여기를 막는 것과 뭐 붙이는 게 있으니까 쉽게 뭔가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백이 이곳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기를 어느 정도는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방어를 하고 넓은 자리인 이곳에 돌이 왔기 때문에 돌의 효율로만 봤을 때는 백도 절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흑이 중앙을 계속 가르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형태가 이렇게 나가기에는 예를 들어 이 자세로만 끊어도 여기를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이 좋은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뭐 나가는 수 자체가 뭐 나쁘지 않은 수라서요. 뭐 나가면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백이 중앙 쪽을 이제 좀 뭔가 억지로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흙도 나온다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머리를 계속 내밀게 아. 되면 받아두네요. 내밀 수만 있다면 빵따nem의 형태가 두터움이 아니라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네. 이제 여기를 받아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뒀을 때 거의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역시 입구자로 두게 되면 그때 막으면 이 호구 차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이거는 자체로도 사실 패가 되고 이 모양만 봐도 이 석점이 이 바깥으로 완전히 나가지 못하고 봉쇄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양 보시면 이렇게 두고 이거는 이미 당한 거고요. 네. 그래서 오기 전에 뒀기 때문에 완벽한 모양을 갖췄고요. 여기를 뒀어요? 하변은 기존에 있는 순 건가요? 여기 너무 빠른데요? 와, 어떨 때 붙여가는 자리인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뭔가 좀 이런 돌에 힘을 실어줄 때요. 힘을 실어줄 때요. 네, 예를 들어 뭔가 끊어서 이런 식으로 두면 한 점을 따내서 간명하게 처리하면 이게 두터워지거든요. 그리고 위로 막는다면 이걸 이제 치박고서 하나 이제 젖혀보고요. 네. 여기가 좀 두기가 어려워요. 이으면 이렇게 돼서. 아. 이제 젖혀서 둘 수는 없고요. 넘어갔죠. 네. 끊어서 둬야 되는 이제 건가요? 끊어서 두게 되면 돌판을 할 수 있는데 백이 자체로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살아있으면 막상 여기를 또 끊어가게 되면 이건 막아도 선수가 돼도 그 다음에 입구자 가면 못 살아있거든요. 네. 그럼 끊기면 이 전체 5점도 좀 몰릴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타이밍에 여기를 붙이는 거는 제 생각에는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그 넘어가는 것만 본다면 치받는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흙이 여기요. 이거 있죠. 예, 치받아서 나중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책에 나오는 수인데요. 네. 이렇게 두면 넘어가는데 저침당하는 게 아파서 여기서 이제 어떠한 반발이 안 돼요. 이렇게 둬야 되고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되는데 끊어갔을 때 단수가 선수고 붙이는 수를 당하게 되면 나와도 막혀서 나오면 단수치고 아, 여기 눌리게 되죠. 다 그래서 막히는군요. 예, 넘어갈 수는 있지만 쉽지 않.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수들만 나오는데요. 이게 물론 맥점이긴 한데 과연 이 타이밍에서 지금 이 수가 나와야 됩니까? 자, 손이 빨리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붙였을 때 흑의 응수는 저는 이 수가 당연해 보였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좀 빠른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백이 두는 거는 밀고 나가는 것은 두 점머리가 좀 아프고요.
치받는 것은 늘고 이렇게 둬야 되는데 약간 여기를 치받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한점이 약해질 우려가 있죠. 그래서 붙인 겁니다. 네. 이거는 맞게 되면 그냥 이 끝내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여기를 막겠다는 얘기예요. 막 이으면 잘 나와서 나간다는 거군요. 젖히면 나와서 여기를 붙이는 학수를 뒀지만 돌파가 제대로 됐죠. 네. 그리고 한 점을 잡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역시 입고 나오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곳으로는 흙이 나갈 수 있지만 이 귀가 얇아지기 때문에 둘만하다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빠른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아예 손을 빼버리죠. 다른 곳으로 향하네요. 저는 수도 놀랍지만 시간에도 계속 눈이 가거든요. 김지석 지금 김지석 구단이.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뭐 일기 대회 우승할 때도 이런 패턴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은 둘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아도 너무 많죠. 이제 시작인 네. 것 같은데요. 놀랄 게 많은 바둑이고요. 참, 저는 박종환 구단의 그 수에 대해서 그 뭔가 해설을 제가 박종환 구단 해설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멋진 수를 두거나 박종환 구단답다 이런 그 뭔가 상황이 됐을 때 놀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오늘은 뭔가 최근에 박종환 구단의 그 기풍의 변화를 여실히 드러내는 뭔가 착점들이 많이 나와서 놀라게 되네요. 계속 감상하게 네. 돼요. 뭐 이렇게 여기서도 좀 뭔가 멋지게 좀 돌이 부딪히면서 타개하는 수단이 나왔고 이런 것도 예전에 박종환 구단이었다면 좀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돌 수는 있었겠지만 이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사실 뭐 최정상의 기사들이 연패를 겪을 때 3연패까지는 종종 나오지만 네. 박정환 구단이 얼마 전에 있었던 LG배 결승 포함해서 4연패가 7년 4개월 만이었다고 해요. 그렇죠. 그 4패째, 4연패째가 김석 구단한테 패배였는데요. 이제 그만큼 사실 박정환 구단은 연패를 당하지 않았던 거고요. 네. 예, 굉장히 좀 그렇다고 본다면 슬럼프가 거의 없었던 거예요. 예, 3연패 이상을 당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이 연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셨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박정환 구단도 좀 쉬어갈 때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푹 쉬고 나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됐네요. 예, 연패 이후에 바둑이 확실히 달라졌네요. 뭐 신경의 변화가 있었나요? 하나, 참 넷, 다섯, 여섯. 글쎄요. 뭐 일곱, 일단 뭐 오늘 바둑도 그렇고 네. 이후 뭐 박정환 구단이 두는 바둑을 조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은 저는 어떻게 이제 느껴지냐면 뭔가 좀 조급하고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바둑 쪽으로 보면 조급하고 성급한 느낌이 드는 수인데 네. 어떻게 보면 바둑 자체를 굉장히 치열하게 둔다. 좋은 점으로 또 이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무대는 상변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제3기 용성전 본선 16강전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결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 제3기 용성전 본선 16강전 네 번째 경기입니다. 자, 상변에 집중이 되는 형국인데요. 또 위쪽이 재밌어졌어요. 여기를 단수를 맞았네요. 붙이고 나니까 이 자리를 둬서 이제 응수타진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도 젖히고 나가서 한 점을 버릴 것 같이 하면서 다시 젖히고 나오니까 흙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요. 역시 끊는 것은 단수치고 막았을 때 젖히고 나오면 이제 끊는 게 있기 때문에 끊는 것을 보면서 백은 뒤로 뒀을 때 네. 여기를 나가면 끊어서 장문과 나가는 게 맞보기죠. 그래서 이곳을 막히는 순간에는 조금 이제 두기가 흙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당연히 흙이 반발을 했고요. 이어서 이 한 점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제압을 한 형태가 됐고 네. 흙도 이제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돌의 이 능률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돌들이 이어지기만 해서 너무 두텁거든요. 그래서 단수를 쳐서
이제 위쪽으로 강하게 반발을 한 장면에서 또 날일자로 받았습니다. 사실 이 오늘 박정환 구단하고 김석 구단의 이 대국은요. 그 모든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 예, 아마추어 여러분들, 프로 기사 굉장히 공부 자료가 많은 바둑이 될 것 같아요. 이 변화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의 행마,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붙이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실전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수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붙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반 이후 종반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뭔가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붙이고 종반에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모양이 결정된 상황이 많거든요. 네, 이 수법이 굉장히 어려운 수법이기는 하지만 이제 한동안 좀 유행되지 않을까 네. 싶은 형태예요. 이거는 분명히 이제 있는, 예, 딱 멋진 맥점이에요. 젖혀갔어요. 근데 또 이거 당연히 나갑니다. 끝내기 하려고 둔 거 아니죠? 상변은 이만하면 됐다는 네. 건가요? 상변에 그래도 흙이 하나 머리를 위쪽으로 내밀었다라는 얘기일까요? 김석 구단의 판단이. 자, 이거는 전투를 할 것 같죠. 뭐 왜냐면 이거는 여기를 안 두는 거면 아예 둘 데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네. 흔히 좀 모양이 바뀌고 나면 마음의 갈등을 하게 될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변이 조금 진행이 됐는데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이게 여기서 다르게 두려면 아예 안 둬야 돼요. 아, 네. 그냥 손을 빼야 되는데요. 손을 빼기에는 뭔가 좀 이교환 자체도 악수고 그래서 예, 두는 게 일반적이겠죠. 기존에 여기서는 계획했던 대로 있는 것은 돌이 뭉쳤어요. 나가는 자세가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한 점을 자꾸 버텨야 되는 형태 같긴 한데요. 네, 형태상은요. 다섯, 왜냐하면 돌이 이곳에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이제 여기서 네. 박정환 구단이 단순히 그냥 밀어갈 것인지, 근데 여기가 선수라고 본다면 밀어가는 수는 사실 조금 이상하긴 하거든요. 이러고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선수가 되는 자리인데 여기서 단수를 치게 되면 또 따내진 않아요. 그냥 있습니다.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네. 변하는군요. 과연 여기서 그래도 단수 치네요. 흙도 따내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은 따내지 않아야 돼요. 이어야 돼요. 원래는 여기를 이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따냈을 때는 이 자리를 당해서 저, 패를 못하면 이렇게 두고 둬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둘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럼 이렇게 두네요. 따냈어요. 지금 이거는요. 있는 것이 이 모양으로만 봐선 보통인데 김석 구단은 귀까지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따내져 있어야 귀를 한 칸 띄임을 당했을 때 뭔가 패로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가 흙이 이어져 있으면 한 칸 띄는 자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가고 난 다음에는 통렬하거든요. 네. 박정환 구단도 오히려 막아주질 않네요. 지금 그냥 한 칸을 띄워서 네. 흑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세가 생기면은 백이 한 칸이 아니라 밀고 들어갔을 때도 잡히는 형태인 건가요? 둘, 여기요. 셋, 네. 넷, 이 형태만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이 이 형태는 사활은 어떤 건가요? 살아있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잡으러 가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예. 이렇게 두면 좀 많이 늘어진 패가 되고요. 여기를 붙이게 되면 비긴 합니다. 단수 치면 늘어서 비긴 형태고요. 여기 두게 되면 두 점을 따내서 희생타로 하고 따내서 넘어가도 촉촉수군요. 이렇게 해서 두 점이 잡히죠. 그런데도 귀를 받아뒀네요, 실전에서. 이 흙 넉점에 대한 그 조금 응원을 하면서 네. 이 백에 공배를 좀 채운 의미가 있어요. 공배를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약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여기를 늘어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본인이 먼저 행마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백한테 공을 좀 넘긴 거예요. 선택하는 거에 네. 따라서 움직이겠다. 이렇게 늘 수 있느냐. 느는 거는 조금 당했거든요. 네. 그리고 젖히는 것은 이제 이거는 여기가 석점에 대한 이제 공배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고 둬도 바로 그 다음에 단수가 들어가거든요. 이건 느낌이 좀 다르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를 붙였을 때도 뭔가 다른 반발이 없고 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밖에 둘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패로 들어갔을 때 아주 큰 패가 남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사실 젖히는 것이 맞아요. 다음에 한 칸 뛰어 들어가는 것, 뭐 젖히는 것, 사활에 있어서는 분명 젖혀야 됩니다. 근데 백도 좀 부담이 있는 거죠. 김석 구단은 어차피 이거 없으면 백이 한 칸 들어가서 나중에 좀 압박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물어보는 것 같아요. 늘어주면 득이고 젖히면 아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중앙을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이거 두지 않고 위쪽으로 막을 수도 있거든요. 원래 붙이고 붙여갔던 목적은 양쪽을 나눠서 좀 풀어가고 싶다라는 거였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중앙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중앙으로 간다고 해도 위쪽에 백돌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한 작전이고요. 사실 여기를 붙이고 이렇게 두는 것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그 흙이 좀 반발을 했을 때 양쪽을 조금 이렇게 양쪽을 차단시켜서 네. 공격을 하는 의미도 있겠고 또 여기의 모양 형태가 이제 백이 이런 데를 한 칸 뛴다고 해서 집이 나는 건 아니에요. 또 한 칸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기에는 좀 뭔가 좁죠. 뭔가 이것을 모양을 좀 키우거나 집을 만들고 싶은데 그것은 좀 부자연스러우니까요. 뭐 이런 식 한 칸 뛰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뭔가 좀 그 전투를 걸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 상황까지 고려했을 네. 때 정말 어려운 수법인 것 같은데 꼭 한 번은 사용해보고 싶은 그런 네. 수법이기도 합니다. 박정환 구단이 위로 두거나 아래로 젖히거나 여기 뭐 차단이나 위로 두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여기를 막는 거 아니고 그냥 한 칸이나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조금 싱거워요. 넘어가기만 해도. 이거는 정말 여기를 붙여서 아무것도 한 게 아,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왜냐면 흑돌이 여기 왔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만 얇아졌어요. 한 칸을 띄어도 이건 후수고요. 위는 막았지만 이거는 백이 불만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도만 돼도 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건데요. 네. 더 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워요. 예, 차단하거나 위로 막으면 여기서 흙이 차단하네요. 차단을 하네요. 예. 차단하면 빈 삼각 두고 이렇게 붙이는 것도 좀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막으면 또 끊어서 흙돌이 여기 있으니까요. 나오고 늘면 한 번 나갈 수는 있는데 더 이상 못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한 점 따낸 자리가 훨씬 이 역전보다 수상 자리 빠르죠.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대한 버텼어요. 여섯, 일곱. 나가죠. 공배가 하나 찼기 때문에 응징을 네. 하는 겁니다. 백도 막을 수는 없고요. 이제 막으면 사실 그냥 한 점을 빵 따내도 자세가 좋고요. 여기를 붙이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하거든요. 있고 뭐 이렇게 끊는 자세는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나가서 따내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일곱, 여덟, 아홉. 뚫죠. 뭐 서로 기세입니다. 네. 하변은 단수 치게 되면 제압당한 형태인 건가요? 이거는 이제 거의 제압이라고 봐야죠. 근데 뭐 이렇게 끊어서 나중에 또 물어보면 여기를 버티면서 만약에 팩감이 많다고 봤을 때 늘리면 또 붙이고 이런 또 활용성은 또 남아 있어요. 막상 네. 받기가 네, 까다롭네요. 막상 남아 있네요. 그리고 막아서 잡을 수. 막으면 여기를 이제 항상 이렇게 두고 끊는 게 있고 이거는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위로 단수치고 이렇게 이었을 때가 조금 더 어려워요. 이제 넉점을 뭐 이런 식으로 수를 줄여서 잡을 수는 있는데 이미 위쪽에서 활용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이 정도만 돼도 활용이 당한 형태군요. 네.
자, 위쪽을 단수 쳤습니다. 여기는 일단 1단락이 된 것 같은데요. 흙이 뚫고 나가는데 이곳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조금 어려워요. 막았습니다. 네. 막았다는 것은 이제 어. 여기에 활용을 김지석 구단은 조금 더 보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대국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AI가 크게 할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좀 기울었죠. 글쎄요, 조금 악수라는 판단이었나요? 이 교환이요. 글쎄요, 뭐 이거 가지고 그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데 끊어갔을 때 여기를 단추어 놓으면 여섯, 뭔가 반발하면 다음에 끊고 이런 식이 좀 확실하다는 얘기 같은데요. 흙이 뭐 여기를 끊는 게 아니라 위쪽 상황 봐서는 이곳을 반대로 그냥 끊어가고 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아직 쉽지 않겠지만 여기 두는 상황에 따라서는 흙돌이 이런 데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하나 단수를 쳐놓고 여기를 물어봅니다. 이런 자리는 뚫었어도 맞게 되면 일단 이 자체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만 따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 늘어놓을 지켜야 필요가 하는? 있겠고요. 네. 백도 나가면 맛보기 같아 보이지만 흙이 여기서 굳이 이곳 나가지 않고 넘어가기만 해도 이 빵 따냄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대단하진 않거든요. 오늘 참 신기하네요. 여러 네. 번의 빵 따냄이 나오는데 허용 가능한 빵 따냄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여기 나가면 여기 넘어갈까봐 일단 막은 거예요. 그럼 흙도 두 점을 움직여야겠어요. 네, 하나 나갑니다. 이 형태는 나갈 때 막으면 막아서 먹여치는 것이 들어가더라도 잡혔어요. 그 얘기는 한 번 더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늘면 그때 막아서 여기는 막으면 그 다음에 먹여치면 한 수 늘었죠. 그럼 백이 잡히네요. 네, 이 늘 수는 없어요 또. 나가는 한 자리인가요? 여기를 나가야 됩니다. 그때 나가면 나가서 이거는 흙이 또 곤란해요. 왜냐면 밀면 이렇게 해서 넉 점이 잡히고 이건 그냥 돌파가 돼버린 거거든요. 단수를 쳐야 돼요. 네, 따내고요. 네. 이번에도 한 점을 내어주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예정된 수순인 것 같고요. 흙은 이곳을 나가서 변으로 이제 돌파를 했죠. 뻗어나가면서 네. 백 전체가 한 집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대신에 백돌이 이곳에 뻗어나왔기 때문에 뭔가 중앙을 봉쇄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이 됐다는 거죠. 우변의 압박은 어려운 건가요? 글쎄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를 어떻게 두죠, 흙이요? 단순히 밀어가는 것은 호구 쳐서 네. 방향 자체는 좋은 방향은 아닙니다. 계속 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그냥 받아두네요. 하변- 확실하게 귀를 살아둡니까? 끊기는 자리까지 보강이 됐어요. 네, 여기를 보강하면서 완성을 했죠. 끊기면 이어야 되고 따내면 못 살아 있어요. 그리고 따내는 자리가 여기 뭐 이런 끊는 자리도 어느 정도 보강을 좀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고요. 한 점을 이렇게 받는다면 나중에 날일자 끝내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금 모양으로 보시면 여기서 날일자 두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곳을 받은 것과 비슷한 결과가 되죠. 네. 그냥 받으면요. 집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받으면요. 이 교환을 하고서 두네요. 보통 이렇게 삼선이 와 있고 뻗어나가게 되면 여기 안 두게 되면 이렇게 눌리는 자리가 좀 아프긴 하거든요. 나왔을 때 막으면 젖히면 끊어서 단수가 되더라도 있고 그 다음이 두면 막아서 다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둘 때 반발 못한다면 조금 눌리는 결과인데 그것을 일단은 김석 구단이 좀 감수를 하고서 귀를 침착하게 지켰습니다. 크게 봤을 때 우변과 하변의 바꿔치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뭐 백이 여기를 지금 먼저 둘 수도 있고요. 네. 둔 다음에 선수만 뽑아서 이곳으로 갈 수 있다면 백이 형세는 좀 편해 보입니다.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여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면 아예 변을 지금 타이밍에서 지킬 수도 있어요. 네. 뭐 호구 치는 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뭐 한 칸 뛰는 정도로 해서 이것을 지키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좀 우변을 눌러주고 싶어요. 할 눌러도 수만 예. 있다면 날일자는 받아주거든요. 조금 아쉬워요. 하나라도 더 눌러가고 싶죠. 네. 한 칸 정도는 어떨까요? 한 칸이요. 한 칸도 한 칸이 위쪽에 축이 안 되면 좋은 수 같은데요. 축도 중요했던 건가요? 왜냐면 여기서 나와 끊기는 어려우니까요. 지금 한 칸, 한 칸을 제가 딱 이소영 캐스터한테 듣는 순간에 한 칸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축이 또 관련됐던 건가요? 여기가 당장은 끊을 수 없죠. 막혀서요. 단수 치고 둘 때 이곳을 호구 치게 되면 또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한 방에 들어가 있더라도 여기가 백이 뛰어나오게 되면 여기를 이미 당한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흙이 두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받았죠. 네. 이제 계속 좀 눌러갔을 때가 괴롭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두게 되면 아직도 여기가 백돌이 있어도 이 축 자체는 딱 절묘하게 안 되네요. 나갈 누가 수가 안 있습니다. 되는 예, 나갈 건가요? 수가 있습니다. 양쪽이 맞보기라서요. 나갈 수는 있는데요. 이미 이 자체로 조금 당한 것 같아요. 지금 들여다보죠. 있게 되면 여기를 붙일 수도 있고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게 되면 이제는 그냥 늘어둘 것 같아요. 이 교환 자체로 좀 득이란 얘기입니다. 이 한 칸이 좋네요. 오히려 날일자는 조금 불확실할 수 있는데 이 점이 확실했습니다. 네. 지금 백은요. 빨리 이곳을 가고 싶어요. 호구 치는 자리가 위쪽으로 봐서는 두터운데 예를 들어 이런 한 칸 당하고 또 막을 때 뭐 이런 게 선수고 뛰어나가면 공격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7, 8, 9. 네, 그렇다고 본다면 둔다면 여기고요. 자, 반발을 했습니다. 김지석 구단도 계속 이곳을 받아주는 것은 조금 싫은 거죠. 너무 당한 것 같아요. 지금 백은 여기 빨리빨리 하고 이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인데 계속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 밀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해둬야 선수를 뽑을 수 있을까요?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은 박정환 구단이 예를 들어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가 선수가 되고 여기를 뭔가 좀 크게 공격당하는 것 그거를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흑돌이 여기 지금 밀어져 있으니까요. 활용을 한다면 막아가는 건 불가능한가요? 계속 젖혀갈 것 같아요. 이러면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처리가 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후수를 뽑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미 두기 시작한 것은 안 두면 머리를 당하고요. 네. 머리 한 점 단수를 당하면 굉장한 악수가 되죠. 두긴 둬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흙이 손을 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가볍게 두고 빨리 손을 돌리고 싶은데 일단 여기서 좀 어렵네요. 응수타진을 합니까? 그곳으로? 뭐 이런 곳 하나 끊어서 받아주면 두 점머리를 두드렸을 때 한층 더 이제 하나, 둘, 파괴력이 큰 것이고요. 네. 받아주게 되면 귀 쪽으로 귀가 여기를 나가는 맛을 보면서 이런 느는 것이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가 훨씬 더 두터워집니다. 네. 그리고 끊는 방법도 이렇게 두는 것이 유령인 게요. 반대로 끊었다면 이곳을 끊으면 어차피 있거든요. 이제 여기 뒷맛을 남겨놓는 차이는 비슷하지만 하나, 대신에 흙이 여기에 돌이 이어지면 다음에 이곳은 아예 둘 자리가 없고요. 그래도 여기 있습니까? 끊은 다음에 이곳을 두면 귀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다시 일로 올 수가 있어요. 두 점머리를 언제나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2단 젖힐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괴롭히네요. 네, 또 이으니까 귀의 뒷맛은 사라졌는데 이 자리가 따끔합니다. 받으면 이곳이 선수라서 이어야 되는데 깔끔해졌죠. 굉장히 있는 자리를 아파요. 당한다는 거군요. 셋, 너무 아파요. 넷, 그러면 그렇다고 찝어야 될까요? 그 찝어야 되나요? 그래도요. 예, 이거 왜냐면 네. 이렇게 둘 수는 없거든요.
김석 구단은 여기까지 안 된다는 판단이죠. 이거 되는 순간, 된다는 건가요? 이거 되면 이거 찝은 거 의미가 없는데요. 무슨- 이걸 단수 치고 이렇게 둬야 되는 거면 어차피 여기서 백이 가만히 두지 않고 두면 이것도 선수할 수 있고 이것도 양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자, 시간이 이곳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못 끊으면 안 돼. 아홉. 아, 이건 당했네요. 근데 그래프가 점점 이건 많이 당했는데요. 점점 기울면서 흑그래프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거는 백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여기서요. 여기를 지켰습니다. 조심스러운 착수였거든요. 이 변을 안 지키네요. 이제는 김석 구단이 변을 움직일 겁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여기 잘 됐어요. 네. 박종원 구단의 그 마지막 착수 손길에서 이 정도면 저, 충분한 네.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이거는 여섯. 김석 구단의 작전 네.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를 나왔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여기를 처리하고서 뒤로 간 것 자체가 이 눌림을 당해서 뭔가 지금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바둑 자체가요. 공격을 좀 나중에 엿보기 위해서 둔 건데 공격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백한테 두터움만 내어줬어요. 자, 삭감을 왔고요. 다음에 붙이는 것과 이쪽을 노리고 있는데 글쎄요. 안쪽으로 안 파고들고 위쪽으로 삭감을 가게 되면 사실 여기를 두면 이곳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돌도 와 있고 또 지키면 다음에 이것도 당하는데요. 이 집이 크지가 않거든요. 당연히 아래쪽으로 가고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젖혀가야죠. 여섯. 여기서는 뭐 안 젖힐 수가 없습니다. 네. 젖히긴 젖혔네요. 하변을 젖혀갔네요. 자, 그래프는 많이 기울었는데 이곳에서 김수석 구단이 좀 버텨가는 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석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16강전입니다. 세 번째 용성전, 과연 어떤 기사가 8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용성전 본선 16강전 진행 중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결이고요. 김지석 구단이 좀 일찍이 시간에 몰리면서 중반을 맞이했는데요. 네, 지금 김석 구단이 지금 15초밖에 안 남았는데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한 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를 뒀는데 붙여서 젖히니까 끊어버렸어요. 일곱. 이런 것에 대한 교환은 다 했고 여기를 하나 붙여놓은 것까지는 됐습니다. 그러자 뚫고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승부가 판가름이 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건 무조건 끊어가죠. 일단 김지석 구단의 승부수인 건가요? 김석 구단은 뭐 생각보다 이렇게 승부수 느낌으로 들어간 건 아닌데 네. 박정환 구단이 아예 강력하게 둬서 이곳에 승부를 보자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네. 거군요. 늘었고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될 이 것 단수를 같은데요. 하는 건지 사실 의문이긴 한데요. 이걸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걸로 안 되나요? 뒷맛이 너무 고약해서 막아서 예, 버틸 이게 수 있나요? 축은 안 되거든요. 나가서요. 네. 축이 안 되면 단수 치고 글쎄요. 일단 손이 단수 치는 자리 방금 왔다 가긴 했었어요. 네. 근데 백이 여기를 안 두고 다른 곳에 둘 만한 데가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당장 이렇게 둬서 한 칸을 띄면 뭐 막는 것도 선수 자체로 축입니다. 이건 안 되는데요. 백돌이 여기에 있으면 그대로 나가버리죠. 단수가 되어 있더라도요.
그럼 흑의 입장에선 단수까지 되는 거고 한 칸 뛰는 것을 보려면 여기가 단수가 쳐져 있어야 돼요. 이러면은 따내면 한 한 칸이 칸이 돼요. 이어서요. 재밌네요. 빈축이 됩니다. 예. 근데 단수 치면 백도 당연히 이곳을 받겠죠. 그랬을 때 따내는 정도는 안 되는 거고요. 다 잡히니까요. 여기를 이런 데를 나오는 것을 단수 치지 않고 먼저 하든가 해서 네. 이 뒷맛을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형태가 막상 여기 나오게 되면 밀면 나오고 이 끊어지면 조금 아래쪽이 뒷맛이 고약하거든요. 지금 둡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이 겁니까? 진행대로 흘러가고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박정환 구단도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 지금 상황에서 한 2분 정도의 차이는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지금 2분이 아니라 20초가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남았습니다. 정말 박정환 구단의 스타일 자체가 좀 더 난폭해진 걸 여러 군데에서 만나볼 수 있었고요. 지금 장면에서 이곳에서 승부를 칼을 걸어가네요. 빼들었어요. 지금 김석 구단은 여기 안 되면 이거 나오는 거밖에 없는데요. 이 나오는 것을 하나, 지금 타이밍에 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네. 지금 해두고 가네요. 여기를 이렇게까지 물어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둬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방향이 얘기해 주신 한 군데뿐이거든요. 네, 여기에요. 이거 나오는 거밖에 없어요. 자, 최대한 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수읽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김석 구단의 대위기예요. 지금 그 바둑 내용도 그렇고 시간이 없는 것도 위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시간이 있으면 그래도 여기 나왔을 때 수익을 좀 해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안 보여서 그냥 두는 상황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의 손길에서도 이미 끝났다는 듯이 좀 맞대응하고 있다 보니까 네, 더 지금은, 캄캄할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죠? 아홉, 조금 어려운 수가 나왔습니다. 아래쪽에서 둬서 이 수상전이 이 단수친 8점하고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여기를 들어가면 수가 많이 줄긴 줄죠. 근데 이것도 승부로 못 갑니까? 박정환 구단이요. 승부로 간다는 건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조여가는 건가요? 근데 이 수상전이 여기를 들어갔을 때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까? 근데 이게 팩감이 흙도 많아서 흙이 패를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여기가 기본적으로 이어지는 게 선수라면 이곳을 치중 가는 그 수상전의 맥점이 있겠고 여기를 단순히 젖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면 약간 패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 같아요. 왜냐면 잡으러 갔는데 뭔가 패가 나면 백도 부담이죠. 부담이죠. 이 패는 여기가 다 잡히면 이거는 백이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네. 조금 안전책으로 간 거고요. 아래를 물어봤고요. 이것은 근데 지금 흑이 패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하나, 상황은 됐습니다. 셋, 넷, 이을 수는 없군요. 여섯, 있는 것은 뭔가 좀 당했어요. 여덟, 아홉,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선 팩감을 찾아봐야 할 텐데요. 중앙에 팩감은 중앙밖에 없습니다. 자체 네. 팩감밖에 없네요. 지금 팩감을 안 쓰면 바로 여기가 단수되기 때문에 백도 잊기는 어려운 건가요? 뭐 이을 수도 있는데요. 차체로 조금 네. 강해서 그래도 있네요. 어차피 팩감은 지금
뭐 다른 곳에 큰 팩감이 있더라도 지금 사실 단수 되는 자리가 선수인데 여기 따내고서 불청을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가 뭐 한 25집 이상 나거든요. 100집이 그만큼 그 이상 나던 곳이었는데 다른 곳의 패는 지금은 아예 그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30초 남았습니다. 일단 약간 득을 보긴 했어요. 이 교환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요. 이 패의 굴복도요. 자, 여기서가 이제 문제인데요. 한수 한수가 흙이 조금 가시밭길입니다. 예, 계속 좀 하나, 힘겨운 길을 헤쳐나가야 돼요. 역시 그 네. 자리는 늘어야 되고요.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봉쇄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단수가 선수고요. 받아야 될 때 끊고 여기를 나가는 것이 먼저 나가는 게 좀 낫겠네요. 먼저 나가면 느는 순간에 이 끊어서 여기 패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받으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위쪽에 하나 끊는 게 선수가 되면 단수 치고 늘어서 오히려 위쪽이 백이 좀 위험해지죠. 네. 여기 나오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씌워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뭐 따내면 사실 무난하긴 합니다. 봉쇄가 안 된다면 따내야 되고요. 이제 바둑이 혹시 흙이 하변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꼭 좋다만은 볼 그렇진 수 없을 않습니다. 것 예. 같아요. 하변을 살아가 나가는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변이 그래도 살아나가면 여기 처리 자체는 백이 그렇게 깔끔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일단 뒷맛이 좀 고약하게 이 단수도 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 살아만 나갈 수 있으면 흙이 가능성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냈고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살아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뭐 나가서 연결만 하는 정도라면 백이 과연 이곳을 지켰을 때 좋은 건지는 의문이고요. 10초, 하나, 굿자로 나가서 여전히 여기를 씌우는 게 건 있는데 어려울까요? 아니요, 지금 뭐 씌우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막상 씌우면 나와서 끊는 형태를 백도 신경을 좀 쓰게 써야겠네요. 왜냐면 여기가 호구 치는 거나 미는 게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오게 되면 받아야 되는 좀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막상 나가고 둘 때 치받으면 단수 치고 이 교환 굴복만 하나 되면 이어서 그냥 단패예요. 그렇네요. 네, 여기가 좀 백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는 박정환 구단도 시간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아니면 이런 자리도 급소긴 한데 글쎄요, 뭔가 중요한 자리를 두다가 좀 아래쪽으로 가는 느낌이라서 이거는 굉장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수는 아닌 건가요? 네, 모양만 놓고 보면 급소예요. 그리고 다음에 두지 않는다면 젖히는 게 있어서 거의 선수성이라고 보긴 봐야 되는데요. 글쎄요. 이 자리도 백의 안형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의미, 그리고 흙이 여기를 뒀을 때도 공배가 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둬서 패를 내자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서로 급소의 자리긴 합니다. 이 중앙 봉쇄가 지금 뭔가 좀 여의치 않다라고 느끼면 오히려 이 아래쪽으로부터 가서 하나, 안형을 좀 파워하는 것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여섯, 근데 여기가 조금 아프거든요. 그래서 사실 두고 싶긴 한데 여기를 둡니까? 그러면 일단은 위는 해결이 됐는데 아래쪽은 그냥 살아가라는 건가요? 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여기 하나 있고 이건 받아야 되죠. 흙도 이런 데 붙이는 것이 급소입니다. 백 모양이에요. 10초,
하나, 둘, 셋, 네, 붙였고요. 뭔가 좀 받기가 맥도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곳이 못 살아 있는 거예요. 아직 네. 이 확실한 완성의 형태가 아니라서 130초 남았습니다. 조금 아픈데요. 이어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두기에는 단수가 당한다고 보면 아프죠. 역시 못 살아 있고요. 이렇게 둔다고 해도 10초, 나중에 잡으러 있는 간 수가 있죠? 자리가 네. 남아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아픈데요. 여덟, 그냥 이어야 역시 지금 타이밍에 두네요. 여기 뭐 서로 급소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끊으면 아래쪽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곳이 이제 패가 되는 자리인데요. 일단 따낼 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 패인데요. 중요한 네. 거는 여기가 남아 있고 또 백이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다섯, 흑은 여섯, 이곳을 잡아도 여기 잡히면 안 돼요. 아, 예, 그래서 끊는 방향을 반대로 했고, 자, 따냈을 때 가장 확실한 팩감인 있는 팩감을 써야겠죠. 지금은 팩감을 확실한 걸 써야 됩니다. 안 받으면 역시 붙여서 잡히는 건가요? 셋, 넷, 네, 여기는 이제 붙이면 넉점이 잡히죠. 일곱, 여덟, 아홉, 어, 자, 허공에서 갈짓자를 그리면서 착수를 했는데 30초 남았습니다. 와, 묘한 팩감이 들어갔습니다. 이 두지 않으면 이렇게 있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를 해소하고 싶은데요. 이으면 넘어갈 수 없고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붙이고 여기가 철벽이 돼요. 이게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팩감 묘하게 쓰네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으면 이거 당하고 여기 날일자 당하면 이거 다 잡으러 와도 위쪽이 위험해요. 다섯, 이거 받아야 됩니다. 일곱, 흔들렸던 게 아니라 더 좋은 수를 찾은 건가요? 뭔가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는 것은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둘, 이 자체로 좀 악수긴 한데 네. 팩감 자체가 조금 나오네요. 늘었을 때도요. 막으면 이 자체가 계속 팩감이죠. 뭐 단수 치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위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 팩감이 일단 많이 나와요. 10초, 하나, 둘, 셋, 넷, 이 형태가 이제 단패가 된 건가요? 네, 여기를 이제 흙이 있게 되면 이 107점을 잡을 수 있게 됐죠. 100도 여기서 사실 단수 치고 뭔가 남았습니다. 끊거나 아니면 지금은 약간 좀 뒤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은 형태가 됐네요. 뒤로는 이게 자체도 악수고요. 이었을 때 이어야 되는데 자충이 또 차였죠. 그렇네요. 네, 이거는 뭐 여기도 패입니다. 둘, 셋, 넷, 백 형태도 다섯,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섯, 일곱, 이걸 했다는 것은 이제 끊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둬서 네. 끊어두고서 여기까지 따내고 잡으면 다 잡은 거거든요. 타협을 10초, 한다면 둘 때 두고 셋, 넷, 두는 건데요. 아니 여기는 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거 따내면 이어서 여기가 선수 다 연결이 돼요. 네, 100은 단수 친 이상은 당연히 끊어야 되고요. 이으면 이렇게 둬서 타협이 됩니다. 좌하의 크기도 상당해 하나, 보이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버리네요. 네, 서로 타협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가 100집이요. 26집에 30, 37, 39, 40, 46, 둘, 셋, 56집이 났어요. 넷, 다섯, 이 넉점은 일곱, 그냥 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두터움이고요. 56에 대략 100은 60집이 확정가입니다. 두터움 제외하고요. 자, 흙집은 어떨까요? 흙은 여기가 12, 16, 20, 20넉집에 31, 32, 40석집, 47, 48. 집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57, 60, 이런 집이거든요. 이거는 집으로는
흙이 이제 확정가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요. 예. 문제는 이 넉점을 제가 완전히 집으로 보지 않았죠.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여기도 일단은 미지수라서 아예 보지 않았어요. 지금 국면 자체는 백이 우세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넉점이 넓고 끊기는 게 이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넉점 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그래도 집으로 좀 버텨보고 있는데 네. 확정가만은 흙이 좀 앞서는 바둑이고요. 네, 확정가는 조금 앞섰어요. 아, 근데 중앙이 정말 고기를 두텁네요. 정리하는 순간에 두터움은 백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뒤쪽 쉬운 6에 전체를 한 4집 정도만 추가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렇게 집을 많이 보진 않았고요. 거의 두터움을 아예 안 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두터움을 좀 견디기가 어려운 바둑이 됐습니다. 네, 흙은 뭐 한 70집 정도 나고요. 지금 변함이 없는데 집만 딱 확정가로 보면 10집인데 네. 아, 중앙이 너무 두터운데요. 아, 뭔가 그곳에서 이곳을 살려야 할 것 같고요. 여기를 살리든지 아니면 이 위쪽에 백의 그 열분을 노려서 그것을 추궁하고 자연스럽게 넉점을 살아오는 그런 작전도 101분 남았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되기만 하면. 위로 올렸어요. 근데 지금 그게 쉽지가 않군요. 밀어가는 게 좋은 자리네요. 아, 뭐 찌르는 게 안 되는 건가요? 여기를 둘 때 지금은 그냥 뭐 막아서 뒤로 넘어가도 되고요. 두 점을 따내고 잡을 때 단수 치고 여기로 호구 쳐버리면 못 살아가거든요. 전체를 다 잡으러 가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가 선수가 안 되는 점이 좀 흙으로서는 괴롭네요. 중앙이 두텁다 보니까 좌변 맛을 노릴 수가 없어요. 이어만 줬다면 그냥 나와서 뚫고 나가는 순간에 여기 나오는 것과 이거 연결이 맞보기가 돼서 생각보다 백도 쉽지 않았는데 그냥 막고 젖힐 때 이것까지 받아버리니까 지금 흙이 굉장히 두네요. 그래도 가네요. 이거는요. 글쎄요. 중앙으로 막아도 되는 건가요? 거기를 두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되면 결정타인데요. 이걸로 깔끔한가요? 이거 되면 바둑 여기서 끝납니다. 김석구 단이 이 수를 못 봤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요. 전 실전을 좀 따라가 볼까요? 와, 여기 두는 게 있습니까? 단수 치면 단수 치고 이거도 그냥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을 찬스가 안 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떼어냈을 때 끊으면 끊는 게 한 수 늘리고 수상전이 안 되죠. 지금 밀었을 때 대책이 없는데요. 네, 다섯, 여기를 아예 받지 않고 미는 게 있었네요. 여덟, 아홉, 이을 수밖에 이건 좀 없었고요. 이상한데요? 뭔가 지금 김석구 단 이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받으면 이으면 이 5점을 생환할 수 있는 수는 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다른 곳은 두면 수가 줄고 네.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이걸 둬야 되는데 막았을 때 그 다음에 이게 나가는 게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될 리가 없죠. 그냥 그대로 막혀버리는데요. 아래가 철벽이라서. 네. 101분 남았습니다. 이거 이으면 워낙 자충의 형태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고 나가도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황에서 나갔습니다. 지금도 단수면은 잡히긴 하네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는데 좀 타협이 되겠죠. 그리고 백이 뭔가를 젖혔을 때
이런 식의 활용이 들어가고 받아주면 수가 늘어요. 근데 백이 이활용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어도 단수치고 단수치고 연단수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있는 게요. 둘, 셋, 넷, 다섯, 흙이 여섯, 되게 긴데요. 이거 일곱, 어떻게 타게 하죠? 여덟, 아홉. 밀었는데요. 이거 그냥 계속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나가나요? 여전히 이수가 남아 있어서 대책이 없습니다. 상변도 끊기는 자리가 그렇죠. 더 강력해졌고요. 여기 미는 한 방으로 바둑이 백 쪽으로 급격하게 넘어갑니다. 뭐 백이 원래 우세하기는 했지만 이 한 방에 결정타가 되는 느낌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시간을 멈춰 세웁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연승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요. 오늘 내용이 정말 좋았어요. 네, 박정환 구단 굉장히 좀 바둑을 좀 적극적으로 두면서 네. 멋진 수도 많이 보여줬고요. 와, 대단합니다. 오늘 뭐 곳곳에 살펴봐야 할 자리는 네. 정말 많을 것 같고요. 거의 초반 좌상에 대한 자리부터 얘기를 나누는 것 같고요. 네, 어려운 부분이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하변에 대해서도 정말 궁금하고. 하변도 어려웠고요. 곳곳에 좀 어려운 수읽기 자리가 많았는데 김지석 구단은 이 어려운 바둑에 있어서 시간이 좀 일찍이 몰렸던 게 네, 좀 풀어가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자, 16강전 네 번째 승자는 박정환 구단이었습니다. 더욱더 사나워진 모습으로 돌아온 박정환 구단. 자, 이렇게 네 번째 8강 진출자가 됩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연승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3연승, 이 세 네. 판의 내용이 정말 굉장합니다. 엄청난 파괴력으로 지금 3연승을 거두었고요. 특히 오늘 바둑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놓고 어려운 수, 좋은 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한 판이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네. 그 흑 쪽에서 초반 그 어려운 곳이 시작됐는데 그곳이 이제 좌상계였죠. 좌상계에서 백이 약간 포인트를 올렸을까요? 근데 그런가요? 국면 자체는 그걸로 이제 승부가 결정 날 정도는 아니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가장 큰 전투는 역시 이제 하변에 박정환 구단이 붙이고 이선을 붙여와서 네. 이제 그 전투가 시작된 건데요. 그 전투가 끝나고 그것이 그 우변 쪽으로 이어졌을 때 백한테 이제 우변을 선수로 늘린 곳이 있었거든요. 선수로 늘려서 이제 백이 선수 잡고 좌변 쪽으로 향해서는 백이 우세했던 것 같고 그 네. 이후에도 이제 김석 구단이 삭감을 했을 때 그 박정환 구단이 최강의 응수로 조여가고 결국엔 나중에는 독수로 결정타 마무리했습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네. 타이밍을 갖는 동안 이 선수가 좀 그동안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네. 오늘 바둑도 좀 그렇게 느껴졌죠. 오늘 바둑이 저는 그 일전의 두 판보다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예. 더더욱 사나워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박정환 구단의 이런 모습을 진짜
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오늘 대국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의 박정환 구단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오늘 대국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보 후퇴 후 2보 전진에 네.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온 박정환 구단인데요. 이 박정환 구단은 이 대국을 어떻게 또 정리를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오늘 바둑에 대한 얘기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초반에 보니까 김지석 구단이 좀 뭘 들고 나올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뭐 예상은 했는데 한 10수까지만 뭐 그냥 짜놨고요. 그 다음은 그냥 즉흥으로 뒀던 것 같아요. 네. 그 박정환 구단이 봤을 때요. 그 우학이죠. 우학이 흑이 2점에 이제 2칸 굳힌 그 첫 전투는 어땠나요? 미리 좀 연구가 되어 있었던 수법인가요? 저희가 볼 땐 좌상이죠. 좌상이요. 예. 날일자 중앙 두고 붙이는 것까지는 네.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을 잘 몰라서 네. 시전에 흑이 위로 젖혔을 때 끊었는데 그 득실 여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근데 결과가 되고 나서는 백이 약간 재밌었죠. 네, 제가 생각할 때 사선을 선수로 교환하게 돼서 조금 득봤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자리가 네. 하변이거든요. 박정환 구단에게는 상변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하변인데 그 붙이는 자리 그 수도 즉흥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두신 건가요? 아니요, 그 수는 그냥 그 전에 공부했을 때 좀 어, 다른 모양인데 그렇게 두라고 했었어. 누가 두라고 누가요? 그랬죠? 인공지능이 아, 그렇게 그래요? 두라고 했어서 아, 한번 써봤는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군요. 박정환 구단한테 두라고 했었군요. 그랬군요. 저희가 오늘 좀 바둑을 보니까 네. 박정환 구단이 많이 달라졌다. 보면서 계속 놀랐었는데요. 평소보다 좀 더 사나워진 모습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좀 본인에게 있어서 변화를 느끼시나요?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속기기 때문에 솔직히 형세 판단이 정확히 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되는 수는 그냥 두는 것 같아요. 양보하면 형세 판단이 할 시간이 없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승패에 있어서 좀 푹 쉬다가 이제 박정환으로 돌아왔는데 연승가도에 돌입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목표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글쎄요. 네, 2월까지는 좀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요. 너무 쉬운 걸 착각해서 역전패 당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좀 2월엔 힘들었는데 이제 3월이니까 네.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달부터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박정환 구단이 4번째 8강 진출자가 됐습니다. 네. 좀 더 반가운 점이라면 예전에 박정환 구단으로 돌아왔고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역시 그 오늘 대국이 굉장히 좀 파괴력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박정환 구단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 하변 같은 경우는 박정환 구단이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 하변 처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로써 16강전이 절반 4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4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또 굉장한 선수들이 8강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8강이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4명의 8강 진출자가 이제 신진서, 신민준, 한승주, 박정환 구단까지 이렇게 일단은 랭킹 1, 2, 3위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영성전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16강전 5번째 경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희성 해설위원, 캐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